생명 앞에 금기 메디코. 이화 난민촌에서의 2명의 천재의사. 장면, 사 2명의 천재의사. 다음 주 의료부스는 여전히 바쁘고도 고요했다.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해주는 콜린의 손이 멈출 틈이 없었고 바로 옆 진찰실 문이 열리며 레오니가 나왔다. 기지개를 켜며 어깨를 돌리는 그녀에게 콜린이 푸념처럼 말했다. 미친 외과의가 둘이나 있으니 우리 할 일은 없네. 레오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들었어. 저 둘 모두 트리플보드라고 하던데. 콜린이 놀라며 말했다. 아사다가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인 것은 알고 있는데 카밀라는 어떻게 트리플보드야? 레오니가 웃으며 말했다. 흉부외과와 응급의학과 그리고 내과 둘이 합치면 종합병원 하나 차릴 수 있어.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아사다와 카밀라가 나왔다. 아사다가 자신이 수술을 더 빨리 끝냈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카밀라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수술은 빠르기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몰라.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콜린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오늘 저녁에 한 잔 어때? 아사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괜찮아. 반면 카밀라는 곧장 대답했다. 난 좋아. 그녀는 아사다를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다. 같이 한 잔해. 아사다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지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둘을 지켜보던 레오니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고 의료부스 옆에서 고기 굽는 소리가 들렸다. 아사다가 숯불 위에서 고기를 구웠다. 군데군데 불빛이 어른거리는 부스 주위에 20여 명의 의료진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콜린이 고개를 돌리며 투덜댔다. 오랜만에 술집에 가서 먹는 줄 알았는데. 레오니가 콜린에게 맥주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모두 나가긴 힘들지. 그때 옆에 있던 군인 하나가 카밀라에게 다가와 물었다. 질문 있어요, 선생님. 카밀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뭔가요? 군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레오니가 그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다. 왜 그런 걸 물어봐? 카밀라는 괜찮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교통사고 환자를 수술했는데 테이블 데스가 있었어요. 레오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여기에 온 거야? 카밀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환자가 국가평의회 의장의 아들이었거든요. 간호사가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남자친구는 있나요? 카밀라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 의장의 아들이 남자친구였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그 순간 아사다가 굽은 고기를 들고 돌아왔다. 세계적인 외과의사가 빠르고 섬세하게 구운 고기가 왔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카밀라는 조용히 웃으며 접시를 받았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파티가 한참 이어진 뒤 고기를 계속 굽고 있는 아사다에게 카밀라가 다가왔다. 그는 불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카밀라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계속 고기만 굽고 술은 한 잔도 안 했네요. 괜찮아요? 아사다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언제 환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 한 명 정도는 멀쩡해야지. 카밀라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까는 고마웠어요. 아사다는 불꽃을 응시한 채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면 5 유엔 난민기구의 중앙아프리카 철수. 1년 후 유엔 난민기구 중앙아프리카 본부장실 문이 세차게 열렸다. 아사다와 카밀라가 급히 들어왔다. 카밀라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이 가빴다. 유엔 난민기구가 중앙아프리카를 철수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녀의 말은 다급했다. 본부장은 침착한 얼굴로 대답했다. 작년에 유럽에서 코로나가 다시 발생하면서 지원금이 끊겼어요. 더 이상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사다와 카밀라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본부장실을 나왔다. 그들을 기다리던 콜린과 레오니가 다가와 물었다. 어떻게 됐어? 카밀라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유엔 난민기구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의 발걸음이 천천히 사라져갔지만 의료진은 여전히 사람들을 치료했다. 긴장 속에서도 일상은 계속됐다. 그날 오후 의료진들은 한자리에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다. 웃음과 대화가 오갔지만 그 속엔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 레오니의 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숙였다. 콜린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나에 대한 이야기는? 레오니가 대답했다. 없어.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레오니는 카밀라와 아사다에게 미안하다는 듯 눈을 피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른 의료진과 간호사들도 하나둘 복귀 명령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 카밀라의 핸드폰도 울렸다.
그녀는 망설였다. 아사다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일주일 후 유엔 난민기구 중화공 본부장이 아사다에게 말했다. 장비는 모두 두고 갈게요.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떠날 준비를 마친 의료진들이 차례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 속엔 카밀라도 있었다. 소수의 중화공 출신 의료진들과 아사다만 남았다. 콜린은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말했다. 혼자 어떻게 할 거야? 아사다는 고개를 저으며 덤덤하게 말했다. 처음에도 그랬어. 걱정 마. 방법을 찾아볼게. 콜린이 말했다. 부탁해. 아사다는 짧게 대답했다. 그때 멀리서 앰뷸런스가 들어왔다. 총상을 입은 환자가 내렸다. 아사다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수술실로 바로 보내. 그는 간단히 작별을 고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떠나는 차 안에서 멀어지는 의료진들이 병원을 뒤로 했다. 수술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다. 중화공 출신 간호사들이 아사다를 도왔다. 그때 또 다른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머리를 크게 다친 추락사고 환자였다. 아사다는 다른 수술실로 보내고 상황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앰뷸런스는 끊임없이 들어왔다. 아사다는 수술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누군가 외쳤다. 이 환자는 제가 수술합니다. 아사다는 놀라서 그 목소리가 난 곳을 바라봤다. 수술복을 입고 급히 준비하는 카밀라가 보였다. 카밀라는 서둘러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결연했다. 놀란 아사다를 보며 카밀라가 말했다. 혼자 할 수 있다더니. 이어서 카밀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보다 늦기만 해봐. 그녀는 수술실로 걸어 들어갔다. 아사다는 피식 웃었다. 이쪽 수술이 훨씬 힘든 수술인데